튀링겐주 예나우어 슈테트 전투에서 프리드리히 비렐름 3세의 프로이센군을 격파한 나폴레옹은 베를린을 유린한다. 나폴레옹은 프로이센 왕국을 프랑스 제국에 폭속시킨 후 대륙 봉쇄령을 발표하여 대륙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나폴레옹의 약탈과 가혹한 정책은 프로이센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 독일 주요 도시를 점령하여 동쪽으로 진군한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군을 소탕한 뒤 폴란드로 진입한다. 러시아가 방어선으로 삼은 폴란드는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러시아 제국과 프로이센 왕국, 오스트리아 제국에 의한 3번의 영토 분할로 모든 영토를 잃은 바 있다.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시행하려다 스타니스와프 2세 아우구스트는 병합 조치에 무력함을 드러낸다. 프랑스군의 동진을 저지하기 위해 미하일 카멘스키 백작의 러시아군은 폴란드 동부와 동프로이센 지역에 배치되어 비스툴라강 일대를 방어한다. 고령의 카멘스키가 전투를 기피하며 후퇴하자 나폴레옹은 저항 없이 첫 방어선을 뚫는다. 러시아군은 폴란드 북동부의 부크라 강에서 나폴레옹의 공세를 저지하려 하지만 1806년 12월 23일 차르노보 전투에서 패퇴한다. 나폴레옹은 빠른 기동력으로 부크라 강 방어선을 돌파하여 카멘스키의 러시아군을 혼란에 빠뜨린다. 동쪽으로 밀려난 러시아군이 재집결해 방어 태세를 갖추자 나폴레옹은 폴란드 전역에서 풀투스크 전투와 골리민 전투를 동시에 치른다. 수적으로 열세인 프랑스군은 12월 26일 풀투스크 전투에서 전장을 장악하지만 러시아군을 결정적으로 격파하지 못한다. 교착 상태에 빠진 프랑스군은 강추위와 진흙으로 열악한 전투 환경에서 골리민 전투에 나선다. 격렬한 전투 끝에 숲과 습지 지역을 확보하나 밤이 되자 러시아군은 전략적으로 퇴각한다. 러시아군이 동프로이센으로 철수한 뒤 폴란드에 겨울 수경지를 마련한 나폴레옹은 잠시 진격을 멈춘다. 프랑스군 7만 5천 명은 1807년 2월 7일 아일라우에 배치된 8만 3천 명의 러시아군과 격렬히 충돌한다. 정면 공세가 실패하자 다음날 나폴레옹은 대규모 기병 돌격을 감행하여 우익이 반격을 가할 시간을 확보한다. 프랑스군 우익의 공세에 베니히센의 러시아 좌익은 밀려나며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만 프로이센군이 프랑스 우익을 밀어낸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치열한 접전에서 양군 모두 참혹한 피해를 입는다. 베니히센이 퇴각을 결정하자 나폴레옹은 피비린내 나는 눈 덮인 전장을 차지한다. 나폴레옹의 무적 신화에 타격을 입힌 아일라우 전투는 승패를 가리기 힘든 전쟁 양상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베니히센은 프랑스군과 전면적인 결전을 위해 6월 14일 동프로이센 알레강 인근의 프리틀란트 마을 인근에 6만 명을 집결시킨다. 장 라네스 원수의 예비군이 프리틀란트에 고립된 사실을 파악한 베니히센은 알레강을 건넌다. 라네스는 나폴레옹의 추가 병력이 투입될 때까지 오전 내내 러시아군의 집요한 공세에 맞선다. 프랑스군 진영을 무너뜨린 후 북쪽으로 진군하려던 베니히센은 강을 건널 기회를 놓친다. 오후 늦게 나폴레옹이 8만 명의 병력을 전장에 투입하자 프랑스 포병의 압도적 화력에 러시아군은 알레강 뒤편으로 밀려난다. 퇴로가 막혀 전열이 무너진 러시아군은 강을 건너 탈출하려다 상당수가 익사한다. 나폴레옹이 러시아군의 저항을 무력화시키자 베니히센은 4만 명의 치명적 사상자를 남긴 채 물러선다. 유럽에서 프랑스의 패권을 공고히 한 나폴레옹은 7월 틸지트 조약을 체결하여 제4차 대프랑스 동맹을 해체시킨다. 나폴레옹은 운명의 가을 상강에 들어서며 진하게 물든 단풍과 함께 지나온 시절을 처연히 되새긴다.